안녕하십니까.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원예무팀장 최영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이라는 것들 전부 금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딸기 육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 꼭 이런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이제 매년 전에는 집합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처음 이런 동영상 컨텐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여러분들 교육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전문 시설이 있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교육 내용도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어떤 교재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자료도 만들고 교육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또 본인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크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디까지나 재배에 또 육묘에 참고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동영상은 강진 튜브에 강진 유튜브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재를 해서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육묘 그 교육을 다 하면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편안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만 이거 2시간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좀 잘라서 시기적으로 잘라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이제 배들 준비하고 육묘 배들 준비하고 재배를 육묘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모주 준비 또 모주 관리 또 런너가 나올 때 어떤 관리 이 부분까지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약 한 20-30분 20분 25분 정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 교육을 여러 번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 육묘를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은 빨리빨리 패스를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교육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맞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올해 1월달에 이제 목 부분에 수술을 하고 나서는 예전처럼 막 목소리를 크게 키워서 말이죠. 그래야 좀 재밌는데 하는 저도 재밌고 또 듣는 여러분도 집중력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여기가 목이 붓고 막 이런 증상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딸기 육묘 재배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드릴 내용은 딸기 육묘 교육입니다. 육묘 교육 중에서도 이제 모주 준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딸기 재배에서 가장 관건은 좋은 딸기 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딸기 묘를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가 다양한 그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묘를 구입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모에서 병이 많이 있고 또 감염이나 또 약한 묘가 온다든가 화분화가 안 되는 묘가 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딸기 재배에서는 딸기 농사에서는 모종이 전부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 딸기 모종 사업을 드리고 육묘 기술 교육도 해드립니다만 이 육묘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묘에서는 모주 준비가 반입니다. 모주를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 재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종이 많이 수확하고 끝까지 제대로 수확하려면 모가 반드시 깨끗하고 병이 없는 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없는 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 반드시 모주에서 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지금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모주를 준비하고 모주 심고 하시죠. 요때 이미 내 재배할 때 그 병 없이 제대로 재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주가 육묘에서 모주가 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모주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키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주는 겨울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죠? 모주는 여름에 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봄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이렇게 모주를 심는데 그 모주의 준비는 겨울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겨울이 돼야 되는데 겨울에 이제 깨끗한 모를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10월 말까지 모를 받고 11월에 뿌리를 확보하고 12월에 이제 월동을 준비를 하는데 이 월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냉동묘도 하고 뭐 땅에도 심기도 하고 육묘 포트에 준비도 하겠죠. 그래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근데 겨울을 난다는 것은 딸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몸 안에 체내에 그 딸기는 휴면을 잠을 자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있는 생육을 억제하는 억제 호르몬을 저온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저온 잠을 푹 재우면 그 생육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묘나 아니면 바깥에 심어서 월동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재배모에서 말이죠. 런너가 나오죠. 지금 재배모에서 런너들이 나오는데 그 모를 모주로 쓰면 안 되냐 하는데 안 될 거 없습니다. 되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모주를 재배동에서 모주를 받아서 그 모주를 모주포에 옮겨서 육묘를 하면 그 개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이상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겨울 월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모주에서 런너를 만들기 때문에 런너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면 그 재배동에서 나오는 자모를 모주로도 확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월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해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월동을 하면서 모주가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월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온에 아주 추운 영하의 기온에 이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하가 온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 얼어서 죽거나 아니면 2월이나 3월 막판에 월동을 하는 막판에 이제 관수를 잘못한다든가 뭐 다른 선충이나 다른 병균의 침입을 입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모주가 아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아주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2월달, 3월달에는 여러분들 재배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뭐 따야 되고 또 선별해서 보내야 되고 또 잎도 따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그런 재배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월동하는 그 모주에 신경을 못 쓰시게 되죠. 그러다가 신경 안 쓰다가 3월달 새순 막 나오니까 그죠?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보면 병에 걸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냉동묘를 시도를 하고 있죠. 냉동묘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논산이나 아니면 진주나 이런 데서 뭐를 많이 이렇게 유명하시는 분들은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해보고 이제 2회째 해봤는데 올해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냉동모 관련해서도 나옵니다만
그런 저희 경험이나 기술을 저희가 요약한 기술을 잘 활용하시면 그 냉동묘로 월동을 하는 그런 그 모주 관리 방법도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 모주가 좀 병에 좀 불안하다. 이것은 근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동해를 읽거나 관수가 불량할 때 그 모주가 병에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주를 정식할 때 말이죠.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죠. 속과 주기를 좀 하세요. 재배도 마찬가지고 육묘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내 공간, 재배장이나 육묘장이 한정된 공간에서 모종을 심잖아요. 그런데 상토 소독도 잘하고 비싼 상토를 새 상토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좋은 양액을 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그런 작업들이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정작 그 모종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심기 전에 솎아내셔야 됩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솎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는 모종은 내 배드나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게, 이것이 아주 원칙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잘 지키기가 좀 힘들죠. 하도 일이 쫓기다 보면 막 빨리 하고 싶은 생각,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해는 됩니다만, 그 안 좋은 모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관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솎아주기. 그리고 정식 초나 아니면 정식 전에 살균 처리 또 살충 처리를 반드시 깔끔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또 적염이나 초기에 애가가 붙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깨끗하게 좀 제거를 하셔서 육묘 내내 이렇게 정갈하게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재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정식을 저희 밭에 이렇게 정식을 하고 새순이 이제 올라오고 잘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배지나 장기를 여러 가지 그 소독 약제가 있잖아요. 그런 소독 약으로 깨끗하게 좀 소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모주도 농약제라든가 뭐 코사이드를 관주한다든가 해서 모주도 깨끗하게 좀 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응애나 진딧물, 작은 뿌리 파리 등 해충 방제도 반드시 좀 하셔야 되죠. 해충 중에서는 선충 같은 경우도 토경이나 이런 데서 퇴비를 잘못 주거나 뭐 토경 자체에 땅 자체에서 선충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선충이 많이 이렇게 옮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을 재배 전에 또는 정식 직후에, 모주 정식 직후에 또는 정식 전에 반드시 처리를 해서 깔끔한 상태에 병이 없는 그런 모주가 정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불량묘는 과감하게 좀 솎아달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불량묘가 뭐냐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100%는 몰라도 눈으로 보면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종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이제 재배 이제 포트째로 이제 뽑으면 별로 안 좋은 모들은 뿌리가 색깔이 어두컴컴합니다. 이렇게 밝게 하얀 뿌리가 아니라 검은색이나 갈변이 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 또 런너가 새까맣게요, 비녀 런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런너가 새까맣게 탄 경우, 그건 좀 불안하죠. 그리고 새잎이 새순이 짱잎인 경우, 이런 것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 어떤 신호들, 그런 신호들을 보고 이 모종이 정상이냐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모종이냐 판단하셔야 돼요. 100% 판단하기는 저도 어렵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100% 이렇게 판단을 못합니다.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진단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육묘 농가들이 그다 보내서 뭐가 몇 프로냐
진단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과 경험을 통해서 모종이 제대로 된 모종이냐 정상적인 모종이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재배도 마찬가지고 육묘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문제가 바로 이 시드름 증상이라고 봅니다. 시드름 증상. 이 시드름병이라고 합니다만 이 시드름 증상은 뿌리 쪽이나 관부에 탄저병이 와도 시드름 증상이 나오고 역병이 와도 시드름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검은 뿌리 서근병이 와도 저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시드름 증상이라고 하지 저걸 사실은 병이라고 규정하기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 시드름 증상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한 장으로 어느 정도 요약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육묘하는 기간 중에요. 사실은 이 증상을 막기 위해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증상을 막기 위해서 육묘하는 기간 중에 내내 고민하시고 재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단순하지가 않아서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약을 딱 치면 딱 잡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배하는 그 재배 전부터 아까 모주 월동묘 얘기했잖아요. 월동묘를 준비하는 때부터 이 실험 증상을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저 실험 증상 때문에 여러분들 재배에 들어가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이런 거죠. 실험증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재배를 해요.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심하게 걸린 놈은 바로 죽어요. 그죠? 한 달 내에 죽기도 하고 좀 약하게 걸린 놈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예를 들어 9월달 심고 10월, 11월, 12월 날씨가 추워지면서 약하게 걸린 놈은 버텨요. 한쪽으로 새뿌리가 나면서 이놈이 정상 모인 것처럼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살아 있으면서 과일도 정상으로 나오느냐? 아니죠. 과일은 정상 포기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나오는 속도도 느리고 과일도 작고 세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3월달 들어서면서 날씨가 올라가면 체내에 있던 병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확 번지면서 죽어버려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내가 딸기가 죽어서 정시가 오고 나서 죽어서 보시간다 그게 귀찮다 힘들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시드름 증상에 의해서 여러분들 소득이나 매출에 딸기 매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한 장에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은 깨끗한 모주가 필요하고요. 소독 작업이나 이런 방제 약재 처리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이 모주가 깨끗한 모주가 잘 클 수 있도록 환경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잘 주시고 물도 잘 주시고 또 온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5월달 넘었으면 또 차원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작업들이 이 모주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조절이죠. 또 이제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저희는 압니다. 그죠?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름에 어느 하우스의 온도가 24도, 5도 됩니까? 어느 집에 가도 35도, 어떤 데는 40도, 42도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기술이나 뭐 지원이나 장비를 통해서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요, 이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에서 육묘배들을 설계도를 내려보내줬잖아요. 그 설계도에 따르면 약 사람이 서서 말이죠. 사람이 일어서서 배드가 요 정도 되게 배드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높이입니다. 그러나 이 온도에 대해서는요,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측창에서 여러분들 치마가 있죠. 측창에 보면 치마가 있잖아요. 그 비나 이런 거 안 들어오도록 치마가 높이가 한 30cm 치마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우스가 열리는 그 높이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는 그 높이가 바깥에 있는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들어와서 가온에 대해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바깥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선한 공기를 맞으려면 하우스 그 베드를 낮춰야 됩니다. 베드가 낮다는 것은 식물한테 한 여름에 1도에서 2도 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1, 2도 정도 차이인데 그 차이로 인해서 이 식열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육묘장이 지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최대한 하우스를 높게 올리는 방법을 찾으세요. 하우스 측면 측창을 최대한 높게 올려서 바깥바람이 우리 딸기 베드에 이렇게 맞도록 최대한 그렇게 작업하셔야 되고, 세로 베드를 지금 고민하시고 짜고 계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를 적당한 낮이로 좀 낮추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는 새로 베드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뭐 밑에 나중에 레일을 깐다든가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를 지금 앉으면 작업하기 좋게 높이를 따지면 한 40-50cm 정도로 낮추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온 상승을 막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상토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뿌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육묘나 재배는 여러분들 습관입니다. 정말 그 습관을 고치기가 힘든 게 매번 실수하시는 분이 또 매번 또 비슷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 옆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수를 하실까? 그게 알게 모르게 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교재나 이런 거 한번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잠들어서 내일 무슨 작업할까 하고 잠들어서 또 일하면 그런 게 참 우리 농민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런너를 받잖아요. 모에서 런너를 받을 때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안 잡히면 카메라는 이쪽으로 좀 잡혀요. 자, 이 칠판이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모주가 있습니다. 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너가 하나 나오죠. 런너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육묘판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심죠. 핀을 꽂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구멍에 핀을 꽂습니다. 세 번째 핀에 이렇게 구멍에 또 핀을 꽂죠. 근데 이렇게 핀을 꽂을 때 말이죠. 일자로 1번, 2번, 3번 이렇게 꽂으면 아주 편해요. 그 뒤에 나중에 그 후속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편하고 모두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 어깨 런너나 등 런너 제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한 분들은 1번 받고 뒤에 또 따라오죠, 런너가. 그죠? 따라오고 이 1번 모에서도 런너가 나옵니다. 그죠? 런너가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어서 몇 개 더 나옵니다. 근데 이런 런너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세워볼게요. 정리하지 않고 여기 받고 이렇게 있으면 받고 이렇게 갔다가 이 런너 받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막 이래버리면 나중에 정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런너 나중에 이게 다 정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아니면 이 안에 병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제핑곰팡이나 뭐 탄저병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리하는데 정말 힘들어져요.
이 정리를 언제 하냐? 7월에서 8월 초 중순까지 하잖아요.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우리나라 기후 중에 제일 뜨거울 때. 그래서 이 작업도 힘들 뿐더러 작업하는 여건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때 편하게 어느 정도 관리가 쉽게 편하게 관리하려면 일자로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 받고 또 하나 받고 또 하나 받고 이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옆으로 대각선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편하게 나중을 위해서 편하게 받아라 이 말이죠. 그게 하나의 습관들이죠. 그런 습관 하나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물론 이제 속가주기도 같은 습관인데 육류나 또는 재배 시에 좋은 습관을 좀 들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 육류장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 내에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고추균이나 뭐 유산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종종 저는 쳐줍니다. 배를 그 뭡니까 지하수 통에다가 부어서 그 일정 비율로 부어서 깔아줍니다. 클로렐라도 좋아요. 클로렐라도 그 모주가 살고 있는 그 상토에 저런 좋은 균들이 우정을 해버리면 빨리 자리를 잡아버리면 나쁜 균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균의 세계에서 세균이나 곰팡이의 세계에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은 빨리 이제 자리를 잡게 해버리면 나쁜 균들이 잘 못 들어오고 그 좋은 균에 의해서 식물의 뿌리가 상당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EM이라고 하죠. EM이라는 것은 좋은 균 뭐 이런 그 영어의 철자인데 그 좋은 균들을 빨리 내 재배배드나 육묘배드에 자리를 잡게 만들어 버리면 그 향후에 병 발생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딸기 포트묘를 생산할 때 관수는 조심하셔야 되죠. 뭐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종 만들 때는 관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험했던 내용인데 하루에 한 번 준 거, 두 번 준 거, 세 번 준 거, 네 번 준 것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이거 포트모입니다. 포트모, 자모입니다. 자모. 그냥 그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만 봐주십시오. 하루에 물을 주는 횟수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줬을 때 가장 잘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뿌리가 제일 건강하고 하얗다 그죠. 그래서 이 관수의 어떤 적정한 그런 횟수, 물량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수가 불균일하게 되면 뿌리가 허약해지고 또 갈변 위조가 되고 이렇게 허약해지면 병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주에도 이제 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배 손으로 주시는 분 없잖아요. 기계로 다 연결해서 모주에다 이제 물을 주시던데 지금 정식을 재배 정식을 하나 모주 정식을 하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 경향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재배동에서 말이죠. 딸기를 따는 그 재배동에서 물을 몇 번 주냐? 대부분 5번 아니면 6번 주십니다. 그러면 모주동도 6번, 5번 아니면 6번 주면 됩니다. 근데 정식하자마자 5번, 6번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재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시 농도는 어땠습니까? 재배할 때. 재배모를 심었을 때 처음 이시 농도를 막 1.2, 1.3 이렇게 주시면 없잖아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시를 좀 낮게 하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이시를 서서히 높이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주 정식하고 처음에는 이시를 좀 낮게 해서 정식을 물을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좀 빠졌습니다만 처음에 정식하자마자는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배지가 마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배지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10번 이상
줘도 큰 문제 없습니다. 배지 뭐 조그마니까 배지 볼륨이 작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마르면 문제가 생기죠. 새 뿌리가 내리는 데 있어서 물이 없다는 것은 뿌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하자마자는 상식적으로 10번에서 15번 사이에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줘갖고 새 뿌리가 잘 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때 이시는 반드시 좀 낮게 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모주 활착하고 중기까지는 0.6에서 0.8 정도로 관리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 재배할 때는 이시를 좀 높게 하시잖아요. 1.0이나 1.2 정도로 하시는데, 제가 해보면 이시를 1.0 이상 모주에 줬을 때는 과분모가 상당히 심하게 옵니다. 잎이 너무 커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시를 조금 낮게 해서 좀 살살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재배를 하면, 모주 재배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양액 재배에서 배출량이 한 20% 30% 되도록 해요. 근데 정확하게 저걸 20% 30% 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주면 충분히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나 양액 재배에서 처음이나 재배 베드 처음에서 끝까지 쭉 이렇게 잘 관찰해서 충분히 물이 들어가고 충분히 빠졌을 때 양액이 스톱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재배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상에 따라서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온다면 물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잎을 따거나 뭐 물을 계속 이제 자주 주다가 이제 물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량을 좀 줄입니다. 그죠? 횟수를 한 4번, 3번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줄여서 물을 주다가 런더를 자르거나 아니면 잎따기를 해서 햇빛이 직접 베드에 닿거나 이러면 물을 더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물을 먹는 양도 있지만 햇빛이 닿아서 이 상토가 이렇게 증발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까지 생각해서 그때는 또 물을 또 좀 더 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은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육묘 중후기에 이제 좀 빨리 끊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런더를 약 8월 초 정도에는 잘라라 하기 때문에 뭐 런더 자르기 전에는 그렇게 막 비료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후기 때는 이시를 좀 낮춰서 관리해도 무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모주 관리에 물 주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관수 시간도 재배에 준해서 해가 이제 일출 후 1시간, 또 일몰 전 한 2시간, 그러면 오전 한 7시, 7시 반 요 정도 되겠죠. 첫 타임이. 또 마지막 타임은 한 4시, 4시 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나눠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배할 때 재배모에서 나오는 런너에서 팁번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런너에서 팁번이 나오는 경우, 또 그 모주 자체가 막 팁번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정상적으로 급액이 되느냐. 팁번은 칼슘 부족입니다. 그죠? 칼슘이 부족한데 우리가 양액으로 충분히 칼슘을 주는데도 부족한다는 것은 줘도 못 먹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을 충분히 줘도 못 먹는 경우는 뿌리가 상했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준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데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 그러다 보면 팁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육묘장이나 재배장을 이렇게 돌다가 보면 팁번이 나온다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계 확인, 또 양액 확인, 급액 확인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양액 재배에서, 수경 재배에서 팁번은 대부분 그런 증상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에 이제 너무 영양 생장이 강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칼슘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팁번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양제나 이런 비료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팁번 나왔으니까 칼슘 비료 쳐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정상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모종에 병이 걸렸으면 티폰이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병이 걸렸다는 것은 뿌리에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구멍이 막힌 경우죠. 그러면 아무래도 빨아먹는 비료 양이 적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면 티폰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금액 확인해서 정상 금액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횟수도 증가하고 마지막 간수도 좀 늦춰서 이 배지가 충분히 양액을 머금고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되면 이제 칼슘 10이죠. 뭔가 이제 그래도 나는 뭐 찝찝해 좀 더 주고 싶어 하면 이제 칼슘 12를 여면 12, 좋은 여면 12지 많잖아요. 그래서 칼슘 12 하면 약간 도움은 될 겁니다. 여름에 또 온도가 너무 높아서 티폰 그런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온도 맞추는 데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야간에 습도가 하우스 습도가 높으면 근압이 뿌리에서 빨아당기는 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야간에 습도를 높이는 그런 재배 방법 이런 것도 약간씩 첨가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